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루어야 할 유일한 것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또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몇 년 전 올림픽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어떤 차가 갑자기 바짝 들이대며 끼어들려고 했으나 끼워주지 않았더니 한 중년 남자가 창문을 열고 분노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너무 급하단 말이야. 좀 끼워주면 안 돼? 더구나 반말로 소리치는 그에게 나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순간 어안이 벙벙해 할 말을 잃고 저도 분노가 치밀어 참기가 찼지만 오죽하면 얼마나 급한 상황이길래 저럴까 이해도 됐습니다. 그 후론 갑자기 끼어들려는 차가 있더라도 급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웬만하면 끼워주는 너그러움이 생겨 그때의 일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살면서 반드시 분노할 일이 생기죠.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잘 관리하면 힘이 되고 잘 못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크게 분노했죠. 의로운 분노는 개인과 나라 발전의 미끄럼이 됩니다. 렐프 에머스는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분노를 동원하면 세상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했죠. 좋은 분노는 어떤 사람의 모든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제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트리벨리언은 분노의 역효과를 걱정했죠. 분노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통제하지 않으면 분노가 여러분을 통제한다고 했죠. 분노 통제에 실패하면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알렉산더 포프의 마침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남의 잘못에 대한 보복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화가 났을 때는 말과 행동을 모두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경질적인 말투와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감정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이성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서로가 허용할 수 있는 분노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화를 내면 결국 크게 화를 낸 자신에게 또다시 분노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내가 빛나는 순간이란 책에서 이따금 우리는 화를 내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화를 낼 권리는 있으나 그렇다고 잔인해질 권리까지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죠. 성경의 잠언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했죠. 사람들은 흔히 화가 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첫째, 폭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함. 둘째, 억제. 자신의 분노를 완전히 억눌러 숨기는 방법.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분노를 다스리기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프랑수와 클로르의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8가지 기술을 소개해 봅니다. 첫째, 짜증을 유발하는 작은 원인들을 해결하라. 둘째, 반드시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라. 셋째, 상대방이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라. 넷째, 아무리 큰 분노라도 하루 동안 고민하고 대응하라. 다섯째, 무례한 상대에게도 일단은 발언권을 주라. 여섯째,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보다 그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라. 일곱째, 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력은 하지 말 것. 여덟 번째, 한 번 끝난 상황은 다시 언급하지 말라.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분노 때문입니다. 그는 명석하며 관찰력이 깊고 비상한 판단력을 가졌으나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조금만 거슬려도 분노가 충천해 부하들은 사실을 제대로 보고도 할 수 없었죠. 그는 영국, 프랑스 등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일시적 분노로 말미암아 주력 부대를 빼돌려서 소련을 침공했는데 이것이 일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기가 알아서 깨어나기 전엔 깨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전을 감행했을 때 소련군의 기갑 사단만 그쪽으로 돌린다면 상륙을 저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부하들은 그를 깨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히틀러가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하여 기지를 구축한 뒤였고 이로 인하여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와 제임스 롬 요금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란 책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 아예 분노라는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 둘째, 화가 났을 때 잘못된 행위를 피하는 것. 섣불리 판단하지 말며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으십시오. 몸과 마음이 피폐할 때 사람은 쉽게 분노합니다.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낼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중 상대에게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찢어버리는 것, 즉 사람들에게 쌓인 우라를 물건에다 푸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보다 더 미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에 시간을 주십시오. 분노의 감정은 처음에는 거칠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누그러집니다.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무지와 오만만이 섣부른 화를 부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퐁스 도데는 증오는 약자의 분노다라고 했죠. 어떻습니까?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이자 미국 정치가였던 로버트 케네디는 세련된 방법을 말했죠. 화내지 말고 보복하라. 눈에는 눈의 복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용서하는 것, 잘 사는 게 복수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위대한 정신의 징표입니다. 상대를 복수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복수라고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수를 함으로써 대수롭지 않은 일을 심각한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와 달리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은 작은 사냥개들이 요란하게 찢어대도 커다란 맹수처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러서는 자가 더 나은 자입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친절함으로 대응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한쪽이 물러서면 싸움은 끝납니다.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일은 무시하고 넘어가십시오. 분노가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분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두 명의 병사가 안티고누스 왕의 막사에 기댄 채 왕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험담이야말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라서 무척 즐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병사와 안티고누스 왕 사이에 있던 것은 얇은 천 하나뿐이었으므로 왕은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왕에게 병사 두 명에 대한 처형 명령을 내리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천막의 휘장을 조용히 제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멀리 가서 이야기들 하게. 그래야 왕이 자네들 이야기를 못 듣지 않겠는가? 분노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분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단 화가 났으면 화를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화를 치유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세네카는 최고의 분노 치료법은 분노를 늦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의 체코 속담도 현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루어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 미국의 풍자 만화가 제임스 서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분노로 과거를 보거나 두려움으로 미래를 보지 말고 깨달음으로 우리 주변을 보자. 오늘도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명랑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